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에서 임상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선우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비욘디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대한수면연구학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26년 1월 달 첫 번째로 제가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오늘 유튜브 강의 제목은 수면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달았고요. 부제는 수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질환으로 저희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궁금한 것들 되게 많으시고, 대부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다 못 물어봤던 것들, 아니면은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유튜브 통해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진료실에서 못다 했던 부분까지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해 왔으니 그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면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수면 클리닉을 찾는 분들의 상당수, 절반 이상은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또 거의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그 나이에 따라서 수면도 정상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X축이 이제 나이고, 여기 각각의 이제 수면에 해당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전반적인 수면의 양 자체도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깊은 수면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와소라고 써 있는 부분은 잠이 들었다가 이제 중간에 깬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깬 시간이 많아지고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 수면 잠복기라 그래서 불 끄고 누운 다음에 이제 잠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한 60세 정도 넘어가고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수면의 양 자체가 감소하고 수면의 깊이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면 장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깨지도 않고 너무 푹 잤고 잠자는 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뭐 내 수면에 문제가 있나?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 내 뇌에 문제가 있는 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많은 그런 걱정들이 많으셔서 이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우리 히프노그램이라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하룻밤 동안의 이제 수면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위에 이제 젊은 성인의 수면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불 끄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파 수면이 나타나고 중간에 이제 꿈꾸면 이제 렘 수면, 이 빨간색 형태로 나타나서 요게 이제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 이렇게 반복돼서 한 3-4사이클 정도가 이제 밤 동안에 나타나게 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깨는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고령이 되면, 나이가 들면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적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깨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반적인 수면의 양도, 수면 시간도 감소하고 수면의 분절이라고 해서 수면이 이제 쭉 이어지지가 않고 이제 이제 자꾸 깬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깨기 때문에 얕은 수면이 많아지고 깊은 수면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병적인 상황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서카디안 리듬, 우리말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자체에는 생체 시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외부 자극이 없어도 낮 시간에는 깨어 있고 밤 시간에는 이제 자도록 몸 안에 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누구나 갖고 있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시계의 기능도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인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시계에 의해서 변하는 일주기 리듬의 그 폭 자체도 감소하게 되고 전반적인 그 위상, 그 일주기 리듬 자체가 조금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조금 일찍 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찍 잠들고 일찍 깨는 부분. 근데 옛날에는 이제 6시, 7시까지도 이제 푹 잤는데 이제는 한 4, 5시쯤 때 깨면은 이제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일정 부분 일주기 리듬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나이 탓만 할 수는 없고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생체적인 변화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노화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일부 세포, 조직의 이제 기능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수면과 이 각성을 담당하는 그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이 뇌 안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옵틱 에어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수면을 촉진시키는 세포들이 몰려있는 그런 뇌 부위가 되겠는데 그쪽에 이제 뇌세포 수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SCN은 아까 우리 일주기 리듬을 담당하는 구조물인데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요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성을 담당하는 것들인데 각성을 담당하는 세포들도 일부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게 있다. 그래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게 되고 이게 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세포들도 노화가 되면서 세포 수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수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수면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가 죽어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뇌 이제 구조 차원에서 보면 뇌도 이제 쪼그라들죠. 근육도 줄어들고 키도 작아지고 하듯이 이제 뇌도 이제 위축이라고 하는데 세포 수준에서 이제 세포가 이제 감소하다 보면 뇌 구조물 자체도 이제 이게 감소,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이제 그 수면과 이제 중요한 뇌 활동을 만드는 그런 뇌 부위를 젊은 사람이랑 이제 나이 든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 감소의 정도와 이제 잘 연관성이 있는 부위를 보니까 이런 여러 이제 뇌의 여러 부위가 관련된 부위가 이제 위축이 온다더라 이런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얕아지고 그 예전과는 달리 이 건강하지 않은 수면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이제 비정상이 아닌 거죠. 여기에 이제 병적인 상황이 껴서 더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수면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수면이 중요한 이유,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뭐 누차 말씀드려서 다들 아실 거고 지금도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심장에 있는 이제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이제 협심증이라 그러죠. 심근경색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뭐 심분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이 수면의 연관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이제 감소할수록 짧은 수면 시간이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도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불면증이 있어서 내가 이제 수면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면 시간까지 짧으면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poor sleep quality 수면의 질이 이제 불량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보정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이 생존율 자체가 낮아지는 게 있죠.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요새 이제 뇌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수면과 특히 이 치매와의 연관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잠을 자지 못해서 내가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에 걱정이 있으신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수면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뭐 양이 크진 않지만 유의하게 이 치매 위험도가 한 2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국한해서 봤을 때도 한 50% 정도 유의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수면이 이 뇌 건강, 특히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왜냐면은 그럼 치매하고 이제 수면이 왜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수면이 이 인체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 단순히 쉬는 거냐를 넘어서서 이제 뇌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웨이스트 클리어런스,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 쉰다라는 거의 기본이 뭡니까? 낮 동안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소모한 이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산물들, 나쁘게 말하면 이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쉬면서 그 노폐물을 이제 배출하고 다시 이제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보충시키는 과정이 이제 휴식이 되겠고, 그 휴식 과정의 극단이 이제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움직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다 줄이고 이 회복과 에너지 보충, 그리고 이제 노폐물 배출에 이제 집중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밝혀져 있고, 그게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이 수면 중에 배출된다. 특히 수면 중에서도 비렘 수면, 넌렘 수면,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 때에 이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서파 수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노폐물 배출이 그만큼 감소된다, 방해받는다,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뇌 노폐물 축적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잘못된 단백질이 이제 뇌 안에 축적되면서 병이 생기는 것으로 이제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 병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고령 인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으로 감소한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펫 검사를 통해서 보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뇌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아까 얘기한 가설처럼 아밀로이드 베타를 깊은 수면 시간 동안에 이제 배출을 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짧으면 더 이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 이 수면, 특히 이제 서파 수면에 관련된 연구들은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관되게 이런 가설을 이제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은 어떤 수면이냐? 그 수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수면 시간이 되겠죠. 이 수면 시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불면증이 있을수록. 그래서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다 다르고, 나한테 맞는 건강한 이 뇌나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은 따로 있지만, 그거를 다 넘어서 그냥 통틀어서 그 애들 빼고 노인 빼고 그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7시간에서 9시간을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는 이제 이 회색지대 정도로 보시게 되겠고, 6시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안 좋아지는 거는 물론이고, 카디오바스큘라 헬스, 그러니까 아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은 워낙 잘 밝혀져 있고, 이 대사성 질환, 흔히 말하는 이제 당뇨,
그 비만 이런 것들도 매우 취약하다, 안 좋다. 멘탈 헬스, 정신적인 부분, 우울증으로 대표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불안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환들의 위험도 수면 시간이 짧으면 유의하게 안 좋다.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심지어 이제 내가 일할 때 직장 생활 아니면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암 중에서도 이제 이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일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고 또 이제 사고의 위험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 수면 시간이 짧아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거의 모든 건강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체 기능과 관련되는 것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9시간 이상 너무 수면을 많이 자는 것도 물론 적은 수면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안 좋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7시간에서 9시간이 가장 좋다. 65세 고령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수면이 이제 수면 시간도 있지만 얼마나 규칙적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주중에는 바쁘고 해서 수면이 이제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수면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제 주말에 이제 몰아서 보충하듯이 몰아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면 부족이 이제 만성적으로 안 좋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건 좋겠지만 규칙성 측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요 왼쪽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이렇게 삐죽빼죽 불규칙한 형태로 하게 되면 똑같은 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불규칙한 사람들이 이런 이 그래프가 지금 생존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률 위험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2배까지도 이제 올라간다.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면의 규칙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데 이 생존율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요 제일 밑에 있는 가장 불규칙한 사람들은 규칙한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유의하게 그런 이 생존율이 감소,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연구에서는 그 수면 시간이 이 사망률에 기여하는 것보다 이 불규칙한 정도가 더 많이 기여한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수면 시간에만 생각했지만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그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수면 시간만큼이나 이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인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또 더 나아가면 그러면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냐 이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이제 한 수면 시간을 우리가 7시간으로 잡으면 11시에 자서 한 6시쯤 일어난다거나 8시간 자면은 11시에 자서 7시쯤 일어나는 게 딱 좋은데 이 대규모 연구에서 보시면 요 A가 이제 취침 시간, B가 기상 시간, C가 이 수면의 중간, 미드 포인트. 딱 그 수면의 이제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장 이 사망률이 낮은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좋은 포인트가 밤 11시. 그리고 깨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6시에서 7시 사이. 그리고 그 수면의 중앙이 이제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기준으로 8시간 잔다 그러면 앞으로 4시간이니까 11시.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7시. 그래서 11시에서 7시까지 규칙적으로 8시간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수면 시간과 규칙성과 이 타이밍까지 모두 이제 가장 이제 최적의 그런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수면의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걸로 하겠는 가장 좋은 그런 스케줄이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또 이걸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꼭 8시간을 채워야 되고 꼭 요 시간에 자서 요 시간에 일어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통틀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 또 이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수면 시간과 그 거기 이제 시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말초신경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수면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첫 번째 66세인데 9시 이전 눕자 바로 잠이 들지만 1시간 반 간격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한 후 12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60세 넘어가시면 이 수면 사이클이 조금 이제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1시, 7시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지금 당겨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일주기 리듬이 아까 얘기한 것에 비해서 한 2시간 정도 당겨져 있는 건데 자다 깨다를 이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깨는지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깨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깨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남성분이시면 중년 이상의 성인 남성에서 이 잠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깨는 경우에 우리가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이 폐쇄 수면 무호흡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워낙에 흔하고요. 코골이 자체는 우리가 병으로 보지 않는데 이 상기도가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무호흡이 생기면 무호흡 때문에 뇌 자체가 깰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깨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코골이가 심하지 않은지 그리고 같이 자는 사람이 있으면 이 숨이 막혀서 숨을 쉬지 않는 그런 무호흡 증상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면 클리닉에 가서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폐쇄 수면 무호흡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그거보다는 드물지만 이 주기사지 운동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게 까딱까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물론 아는 경우도 있는데 다리가 움직여서 이제 잠에서 깬다. 꼭 그건 아닌데 이제 옆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수면에 방해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기사지 운동장애가 있고 그것도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중간에 이제 수면 유지를 방해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면 시간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자꾸 깨는 거는 이제 좋지가 않고 왜냐면 자꾸 깬다라는 거는 그만큼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많아지는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꾸 깨는 거,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앞당겨지는 거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뭔가 불만족하고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고 나면 전혀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게 느껴야지 이렇게 자꾸 깨지만 5시에 일어났지만 낮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졸린 것도 없고 내가 주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굳이 그렇게 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리카 캡슐하고 파키노를 먹는데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딱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리리카 캡슐은 신경통 약입니다. 파키놀은 파킨슨 약이거든요. 둘 다 이제 수면과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약들인데 이 두 가지 약을 쓰는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이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들기도 어렵고 이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전문적인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파키노 이거를 리리카랑 파키노를 충분한 용량을 먹었는데도 수면 장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약발이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저거를 충분한 용량을 썼는데도 먹기 전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키놀정을 고용량으로 오래 쓰면 이 증상 악화라 그래서 오히려 그 파키놀이라는 약 때문에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장에는 약발이 잘 들었는데 이게 한 5년 이상 먹다 보니까 약이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방문하셔갖고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약물 치료를 조금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30대 중반입니다. 잠드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두세 번 깹니다. 수면 시간 6, 7시간이고요. 수면장애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6, 7시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두세 번 깨는데 왜 깨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불면장애, 더 정확히는 이제 불면장애거든요. 그래서 불면장애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나한테 뭔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자고 나서 내 낮에 내 생활에 내 업무에 그 일상에 악영향이 있다. 이 수면 패턴이 자꾸 깨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불면장애가 맞고요.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 전부터 그렇다. 그건 이제 급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던가. 이럴 때에 한 1, 2주 정도 잠이 안 오는 거는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만성 불면장애가 맞고 만성 불면장애는 뭔가 이제 병이 고착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이제 병원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는 조금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63세 여자입니다. 졸피드를 먹은 지가 꽤 오래되고 요즘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거는 너무 흔한 그 레파토리인데 일단은 졸피드는 이 성분명이 졸피뎀입니다. 이거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이제 지드럭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우리 수면제입니다. 그 잠을 오게끔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수면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가바거든요. 그래서 그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서 이 수면 쪽 스위치를 이제 강제로 이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잠드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요즘은 약을 먹고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내성. 그래서 의존하고 이제 내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일반 분들은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존은 이제 안 먹으면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이 생기는 거. 내성은 이제 약효가 떨어져서 이제 용량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존과 내성의 위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졸피뎀 치료 원칙은 가끔 너무 힘들 때만 써야지 정기적으로 매일 밤 먹게 되면 이런 내성과 이제 의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이제 반알만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먹게 되고 이제는 하나를 먹어도 잠이 잘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만 먹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나서 잠은 자는데 아주 개운하진 않거든요. 억지로 자는 거고 실제로 정상적인 수면에 비해서 깊은 수면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낮에 이제 몽롱하고 이제 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랫동안 수년 이상 이거를 드셔오신 분들은 이거를 끊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반드시 본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며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끊을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그런 의존과 내성이 적은 약 위주로 해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불면증의 치료는 기본이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 잘못된 수면 습관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고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 치료는 이제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고도 잘 자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한 며칠을 못 자는 그런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이제 한번 끊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갖고 수면에 대한 잘못된 그런 습관을 교정을 하시고 그런 의존과 내성이 이제 적은 효과는 졸피드만 못하겠지만 그 약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을 평균 7시간은 자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개운하지가 않다. 일단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꼭 묻는 게 어떤 수면 장애, 어떤 수면에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간에 상관없이 수면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뭐로 나타나냐면 저겁니다. 저기 써 있는 개운하지가 않다. 5시간을 자도 이 수면의 질이 좋으면 개운하거든요. 그리고 개운하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도 피곤하다. 자도 개운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 뭔가 내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인, 특히 이제 중년 이상 남성분이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폐쇄 수면 무호흡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굉장히 수면의 질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년 이상 여성분이나 이제 고령분이시면 이제 자꾸 깨는 이제 불면 장애라던가 뭔가 이제 다른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알게 모르게 우울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 이 경우는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큰 문제를 못 느끼는데 자도 개운하지 않다.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 개운하지 않다라는 거는 깊은 수면이 줄고 이제 수면 분절이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 들어서 식곤증 정도가 아니고 언제 잠들었는지 싶을 정도로 요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자도 졸리다.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주간 과다 졸림 이라고 합니다. 낮 동안에 너무 졸린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졸린데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수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바빠서 뭐 노느라 바빠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성적인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도 졸린데 내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건 생각을 못 하고 왜 이렇게 낮에 졸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내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봤을 때 최소 7시간은 자고 있는 것 같다. 못해도 6시간 이상은 꾸준하게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저희가 수면 검사를 하죠. 그래서 먼저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수면의 질에 문제가 없는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면의 질을 낮추는 방해하는 여러 이제 동반된 질환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수면이 너무 깨끗해. 수면의 질도 좋고 다른 동반된 수면 질환이 없는데 7시간 이상을 자도 낮에 너무 피곤한 주가가단 졸림이면 그거는 이제 뇌질환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의 대표가 기면병입니다. 그리고 특발 과다수면이라는 병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달라지는데 그쪽이 의심이 되면은 낮잠 검사를 합니다. 정확히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하는데 낮에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5시간 5번 정도 이제 낮잠을 재우는데 병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졸린 사람들은 전날 7시간 8시간을 자고 나도 낮에 이제 불 끄고 재우면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 어디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돼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다 뇌질환이고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신 질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은 간 기능에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심한 빈혈이 있다던가 이런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이제 감별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된 그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약에 의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요게 이제 스펙트럼이 방대한 내용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루 정도 밤을 새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더 오래 깊이 잠들게 되나요? 약간 잠을 못 잔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요. 요것도 아주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수면 박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샌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잠을 자면 그 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 있는데 깊은 수면을 먼저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체에 있어서 깊은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깊은 수면이 이 수면 압력과 관련이 돼 있어서 통으로 못 잤으면 이틀치 우리 수면 압력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은 수면 압력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 깊은 수면이 먼저, 그래서 깊이 잠들게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초반에 깊은 수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게 먼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렘 수면식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잠을 오래 안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6시간 미만 자서 안 좋다고 하시니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시간은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6시간을 말씀드린 건 아까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이제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6시간도 문제 없다. 근데 6시간 미만이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아직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6시간 이상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6시간 미만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아직 조금 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만큼 그만큼 줄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더 자는 게 건강에 좋은 건지는 아직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수면 시간이 줄어서 5시간밖에 못 잔다. 5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낮에 졸리지가 않고 피로하지 않고 개운하다. 낮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분은 5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그 수면에 불만족이 있고 주간 증상이 있어야지 그 짧은 수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다른 증상이 없이 수면 시간만 짧은 거는 사실은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잠을 오래 자도 낮 동안에 과다 수면 장애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거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자도 졸린다. 내 수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7시간 이상, 최소 6시간 이상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내가 그런 주간 가다줄림을 유발할 만한 그런 약을 따로 먹고 있지 않다. 그거에 해당이 된다면 요거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면 검사하고 내과적인 문제 없는지 감별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이거 기네요. 40대 후반입니다. 한 달 동안 잠이 안 와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 우울증, 6개월, 데파코트, 커티아핀, 아고틴, 로라반. 잠은 잘 옵니다. 아하.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약을 쓰신 거 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 장애가 있고 플러스 이제 우울증, 거기다가 아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 조울증이라 그러죠. 양극성 장애 이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장애, 불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이 오면서 그런 정신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고,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그거의 증상으로 이제 불면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이 잘 잔다 그러면 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는 거고, 약을 줄일 건지를 생각하시려면 내가 이 정신질환, 우울증이면 우울감, 아니면 양극성 장애라면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의 이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 그 정신질환 측면에서도 잘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약을 조금씩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티아핀이 이제 그런 수면 유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 약을 이제 조금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로라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면이 잘 된다 그러면 저거를 먼저 이제 감량을 하면서 이제 중단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정신질환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낮밤이 한번 바뀌니 계속 아침에 자게 되는데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되나요?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밤에 자고 낮에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맞추시는 게 가장 우리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는 건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루 통으로 미시면 됩니다. 그냥 밤에 못 자죠. 이제 아침까지 이제 올빼미 타입인데 아침에 안 자고 그날 하루 이제 날리는 겁니다. 뜬 눈으로 졸려 죽겠어도. 그래서 안 자고 밤에 주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루 안 잔다고 절대 뭐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뒤로 미는 식으로 하셔갖고 사이클을 맞춰야지 이게 앞으로 당기는 건 안 됩니다. 오늘 막 이제 뭐 아침 이제 막 9시에 잠들었으니까 다음 날은 8시에 잠아봐야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안 되고 앉아갖고 그냥 통으로 이제 뒤로 이제 쭉 미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 이틀 고생하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정 내 힘으로 못하겠다. 이 일주기 리듬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일주기 리듬 장애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약물 치료하고 이제 광치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낮에 안 자는 게 핵심입니다. 낮에 안 자야 되고 낮에 빛을 많이 쐬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졸려 죽겠어도 참았다가 밤에 자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시간까지 자는 경우가 좋은 수면 시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9시간까지 자는 경우가 좋은 거군요가 아니고요. 넓게 7시간부터 9시간까지를 그래도 이제 괜찮은 수면 시간으로 정한 거지. 뭐 9시간까지 자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9시간이 좋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면 그 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젊은 성인은 당연히 더 잠이 많고 나이 든 성인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이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체질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숏 슬리퍼, 롱 슬리퍼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 근데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체질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거고요. 거꾸로 롱 슬리퍼도 있습니다. 나는 막 9시간, 10시간씩 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까지 그냥 쭉 그렇게 자버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수면 시간이 이 정상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말씀 주신 최적의 기상 시간이 햇볕을 받는다 가정할 때 그런 건지요. 암막 커튼 쳐놔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상 시간은 그야말로 기상입니다. 깨는 거 말고 침실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잠자는 시간이 이제 엄밀히는 이제 잠드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취침, 불 끄고 눕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햇볕은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암막 커튼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우리의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자꾸 깬다. 잠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빛 자극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암막 커튼을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침실로 들어오는 빛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칠흑 같은 암흑처럼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불빛을 차단해 놓으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막 커튼은 꼭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빛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 빛 자극, 암막 커튼도 중요한데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TV 거기서 나오는 이제 블루라이트가 우리가 이제 그런 멜라토닌 분비를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시면 잠들기 2시간 전부터 11시에 주무실 거면 9시부터 TV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방에 불 끄고 암막 커튼 쳐놓고 있으면 100% 꿀잠 잡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방에 불도 켜놓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못해서 그런 건데 한번 해보시면 아주 기적처럼 잠들 겁니다. 다음은요. 12시쯤 잠을 드는 건 잘 드는데 3시에서 5시쯤 깨고 잠들기가 어렵다. 세트리진 먹고 꿀잠 잡니다. 3년 전에도 멸타 잡힌 극소량 먹고 나니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알레르기 약이 세트리진이 알레르기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인데 옛날에는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졸림입니다. 졸림. 그래서 역으로 아주 졸린 항히스타민제를 불면증 약으로 쓰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근데 지금 우리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수면제 중에 항히스타민 효과를 갖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레노라고 하는데 그 약이 만약에 만성적인 불면증에 특히 이제 중간에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고 이 경우처럼 항히스타민제 기전을 가진 약의 효과를 보신 분이라면 그 약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멀타자피는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30대 후반이고 수면장애랑 공황 증상으로 커티아핀, 아티만, 렉사프로 자가면역 질환 고용량 스테로이드
3개월 정도. 아하. 있죠. 고용량 스테로이드. 저도 이제 신경과 의사고 제가 이제 수면 질환을 보지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같이 보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면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 생긴다라는 건 아닌데 그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불면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 때문인 거고요. 그럼 약을 끊으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제 불면장애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발 요인이 있었는데 유발 요인이 사라지고 나서 내 잘못된 그 불면증과 관련된 잘못된 수면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약을 끊고도 계속된다 그러면 만성 불면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진료실에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제 강의 오늘 유튜브 촬영은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